번째, 신바드의 모험. 메르스 사건으로 한창 입장객이 줄어들었을 때 일입니다. 그래도 신바드의 모험은 기본 10분 이상 대기 시간이 있던 인기 어트랙션 중 하나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유독 입장객이 없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신바드의 모험도 대기 시간이 0분이었고 탑승객 한 명도 없이 전부 빈 보트로 그냥 운행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아이 한 명과 아이 엄마로 보이는 손님 2명이 타러 오더라고요. 당시 탑승장엔 마이크로 탑승 안내하는 알바와 승하차를 돕던 알바, 보트를 출발시키는 알바까지 총 3명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던 그날은 지루했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오버하면서 안내 멘트도 하고 아이에겐 손 인사도 반갑게 흔들어주며 두 손님을 태운 보트를 출발시켰습니다. 근데 운행시간 10분이 지나도 그 손님들이 탄 보트가 오질 않더라고요. 그 손님들을 태운 보트를 제외하고는 다 빈 보트였는데 사람이 탄 보트가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탑승 중에 사고가 난 게 분명하다 싶었던 저희들은 안전팀과 경비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장 운행을 멈춘 뒤 지하 내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CCTV를 돌려봤는데 그때 탑승장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저 포함 모두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손 인사를 하며 멘트도 하고 승하차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성 특급. 그 일이 일어난 건 2015년 마찬가지로 한창 매스컴을 타고 메르스가 난리일 때 너도 나도 집안에서 숨어 지내던 그때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연간 회원권을 소지한 모녀입니다. 당시에 황량할 정도로 비어있는 롯데월드는 일행끼리 라이드물을 독점하는 것도 가능하던 때였습니다. 같은 놀이기구를 내리고 바로 다시 타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자 어린이는 해성 특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약 5번 정도를 연속으로 엄마와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놀이기구를 막 많이 타면 어지럽고 지친다 해야 하나. 1-2번 정도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아이 엄마는 더더욱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전혀 지치지 않았고 엄마는 좀 쉬자고 했고 아이는 계속 타자고 하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엔 엄마는 애가 하도 떼를 쓰니까 불안하지만 혼자 타라고 하고 밖에서 기다린다고 쉬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애는 엄마가 허락하니 좋다고 타러 갔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만 놀이기구를 독점하는 느낌이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해성 특급을 몇 번 타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해성 특급은 뒷자리에 앉을수록 그리고 둘보다는 혼자 앉았을 때 회전 숫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애는 연간 회원인데다가 오늘 몇 번이나 탑승을 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맨 뒤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아이만 태운 놀이기구는 출발했습니다. 아이가 탑승한 비클이 출발하고 얼마 안 지나 CCTV를 보고 있는 직원은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잘만 돌아가던 의자들 가운데 아이가 탑승한 맨 뒤 의자만 돌아가다가 후방을 바라본 채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가다가 멈추는 경우나 좌석 전체가 회전을 안 하는 경우는 가벼운 시스템 오류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하나의 좌석만 멈추는 일은 지금껏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의아했지만 경비 직원도 아니고 자세한 건 모르니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종종 일어나는 오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탑승자는 아이 한 명이니 간단하게 열차가 탑승장에 들어오면 정비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류가 일어나서 손님들이 피해를 입으면 롯데월드 측에선 우선 탑승권을 드리고
다른 놀이기구를 빨리 탈 수 있도록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르스로 인해 그런 것 없이도 다른 걸 마음대로 빨리 탈 수 있었고, 여자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연간 회원이니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직원은 급히 탑승장에 있던 아르바이트를 불러서 CCTV로 울고 있는 아이를 보여주며 상황 설명을 하고 애가 하차하면 잘 달래주고, 다행히 엄마가 문 밖에서 쉬고 있으니 잘 달래면 괜찮을 거라고, 문제 생기면 바로 나한테 말하라며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차가 탑승장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열차가 들어왔을 때 그 알바는 약간 의아했다고 합니다. 아까 CCTV에서는 분명히 고정되어 안 움직이던 맨 마지막 좌석이 열차가 탑승장에 들어오자 정상적으로 다시 정면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고정된 상태로 들어오면 정비가 수동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고정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알바도 경험으로만 아는 사실이니 특이 케이스라 생각하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그 애는 안전 레버가 풀리자마자 바로 뛰어내리면서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알바는 애가 너무 난리를 치니까 당황해서 계속 토닥여주면서 괜찮다며, 별것 아닌 고장이라고 지금도 보라고 벌써 원래대로 돌아왔다며 최대한 아이의 울음을 그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그걸 들으면서도 계속 뭐라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랐던 알바는 유일하게 알아들은 말이 친구 안 한다. 무섭다. 저리 가.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이가 진정되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정리하자면 처음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어떤 남자애가 레일 위를 미친 듯이 뛰어서 열차를 쫓아오더랍니다. 그러다가 뒤를 볼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그 남자애는 바로 앞까지 왔고, 본인이 앉아있던 좌석을 붙잡고 뛰면서 계속 말을 걸더랍니다. 나랑 친구할래? 나랑 여기 계속 있자. 왜 혼자야? 대답해줘. 여자애는 그 상황도 무서웠지만 그 남자애의 얼굴이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피투성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흉한 얼굴에 너무 무서워서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글로 읽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대 사망자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고, 사망자 중 한 명이 해성 특급에서 추락사한 남자 아이인 것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아이가 묘사한 남자애는 걔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소름 끼칩니다. 세 번째, 고스트하우스. 이번 괴담이 일어난 시르에 있는 매직 아일랜드. 고스트하우스에서 새벽 3시가 가까워진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스트하우스 캐스트는 2시 55분쯤 청소하고 문단속한 뒤 전열기 점검과 일일 입장객 현황 서류 정리 등 모든 마감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센서가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2시 30분에 직원들이 와서 손님들이 있는지 다 확인했는데 말이죠.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시 직원이 미처 못 보고 지나친 손님이 있나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트랙션 안쪽에 있었던 캐스트는 출구로 나가야 하는데 이미 문도 잠그고 열쇠도 따로 보관해서 출구 쪽으로 나가는 문을 열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안 그래도 어두운 새벽에 커튼까지 달려있는 출구라 빛도 하나 안 들어오는 곳을 혼자 열어보기는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그때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서 꺼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스트는 밖으로 돌아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나가면 밖에서 마감하던 다른 알바들도 있고 해성 특급 캐스트들도 있으니 같이 가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캐스트는 애들 부르고 설명한 뒤 확인하러 갈 몇 명의 친구들이 뭉쳤습니다. 그 고요한 매직 아일랜드를 짧게 걸어가면서 무서운 걸 최대한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추측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술 취한 손님 한 명이 어디 숨어 있다가 들어왔다던가, 비둘기나 고양이가 들어왔다던가, 그냥 고장이 났다던가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런 거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상 출구에 도착한 캐스트와 알바들은 무서운 건 생각 안 나고 피곤하니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랍니다. 긴장감 하나 없이 출구 커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한 뒤 미세한 불빛 하나 없는 시커먼 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 센서는 가만히 있는데 동작 센서만 작동했다가 멈췄다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쪽에 있던 주인공 캐스트가 경험한 기분 나쁜 느낌을 모두가 느꼈다고 해요. 기이한 광경과 느낌에 잊었던 긴장감이 다시 생기긴 했지만 그냥 보면 고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하기에 남자애 하나가 용기 내서 고장 맞네 하면서 센서 앞까지 가서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고장 났었냐는 듯 동작과 열 감지 센서가 정상 작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남자애는 뒤로 물러섰고 센서는 둘 다 감지되는 게 없으니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출구 가장 안쪽에서 하는 엄청 큰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직후 다시 동작 감지 센서만 작동하기 시작하더랍니다. 모두 그 순간에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해서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비팀에서 확인했을 때는 센서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다고 하더랍니다.